영화 신세계의 한 장면입니다. 드럼통에 시신을 넣고 바다에 버리는 씬인데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오늘은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평범한 드럼통 안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미스터리.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시죠.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2025년 4월 18일 일본 사이타마현 요시카와시. 이곳의 한 재활용 업체는 평소처럼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폐기물을 분류하고 드럼통을 나르며 익숙한 일상에 몰두했죠. 하지만 그날 한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은색 방수포로 단단히 덮인 낯선 드럼통. 뭐지 이건? 직원은 호기심에 뚜껑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드럼통은 평범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죠. 뚜껑을 여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드럼통 안에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부패한 시신에서 풍겨오는 강렬한 악취가 창고를 가득 채웠고 직원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드럼통 안에 사람의 발이 보인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즉시 출동했고 재활용 업체는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평범한 드럼통은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즉시 시신을 부검해 보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신은 60대 여성으로 추정됐지만 몸에는 뚜렷한 외상이 없었습니다. 타살의 흔적이 없다는 건 이 여성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단서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었죠. 더 놀라운 건 시신이 사망한 지 이미 일정 시간이 지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부패가 진행된 시신은 강렬한 악취를 풍겼고 직원들은 마치 썩은 고기 같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냄새라고 증언했습니다. 드럼통 안에는 시신을 감싼 파란색 방수포가 있었고 그 위로 은색 커버가 덮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신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경찰은 이 드럼통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드럼통은 사건 전날 약 35km 떨어진 소자와시의 한 무인 창고, 이른바 토란쿠루무에서 재활용 업체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토란쿠루무는 일본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짐 보관시설. 온라인으로 계약하고 입금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은 편리함 뒤에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소자와시의 토란쿠루무는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창고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발견된 드럼통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토란쿠루무의 관리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드럼통은 올해 2월 이미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는 최소 2달 이상 시신을 드럼통에 넣어 이 창고에 숨겨놓았던 겁니다. 토란쿠루무는 이용료만 선불로 내면 신원 확인 없이도 쉽게 계약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편리함 때문에 누군가는 이곳을 범죄의 은신처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드럼통을 창고에 보관한 뒤 재활용 처리로 위장해 시신을 처리하려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사건 전날 관리회사의 요청으로 재활용 업체가 드럼통을 회수했고 그 다음날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놀라운 점은 토란쿠루무 내부에서 혈흔이나 파손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이는 시신이 다른 곳에서 드럼통에 담긴 뒤 이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본은 좁은 주거 환경 탓에 개인짐 보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토란쿠루무 같은 무인 창고는 이제 도시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사건은 이런 편리한 시설이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현재 2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신의 신원 파악. 둘째, 토란쿠루무 계약자의 신원 확인. 60대 여성이라는 단서 외에 시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경찰은 DNA 분석과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원을 좁혀가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토란쿠루무 계약자 역시 미궁속입니다. 온라인 계약 시스템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계약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내는 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경찰은 계약 시 사용된 결제 정보와 CCTV 영상을 분석 중이지만 아직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일까요?
시신에 외상이 없다는 점은 자연사나 사고사의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드럼통에 숨기고 재활용으로 위장한 행위는 의도적인 은폐를 암시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사체 유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타살 여부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수사 중입니다. 평범한 재활용 업체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일본 사회의 숨겨진 단면을 드러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 이면에 어떤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을지 우리는 아직 이 미스터리의 끝을 알지 못합니다. 경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을 찾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아직도 팩스 보내고 도장 찍고 있는 나라라서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있을까 개인적으로 우려스럽네요. 이 사건의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